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이슈가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바뀌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또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 여당에서 공을 던졌고요.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슈가 뭐랄까요, 좀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온 거는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 파장이 커지는 것처럼 사실은 뭐 김포시의 편입의 문제지만 네. 그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수도권만 본다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시작해서 이 서울 대도시권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성장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그 안에서 이제 경기도가 사실은 서울 주변에 있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는데 남쪽으로 이제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 자체도 성격이 사실 애매해진 거죠. 네. 남쪽은 굉장히 도시화된 그런 지역이고 북쪽은 여전히 적경부의 농촌부라는 성격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시작한 게 경기도의 남도 북도의 이제 분도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번 그런 김포시 편입의 문제가 시작된 거는 그 경기도의 남도 북도 분도에서 시작이 된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많은 논란을 그 겪었던 그런 김포 골드라인의 지옥철 문제, 이거는 이제 관련된 이슈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사건으로서 이제 대두가 된 상황에서 이 분도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김포시가 이제 서울시를 선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김포 신도시가 갖고 있는 주민들의 통근권이라는 게 사실은 서울과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연결 구도에 대한 부분을 주민도 느끼지만 뭐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편입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이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쪽이신지 먼저 의견을 저르죠.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서울시로부터 시작한 서울 대도시권의 뭐 메가시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현상인 거거든요. 그게 어떤 전략이 아니라 그래서 메가시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울 대도시권의 이제 구도를 보게 되면 중심 도시와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이 김포 신도시라는 부분은 뭐 저희의 어떤 과거 전략이라는 게 그린벨트를 치고 넘어서는 어떤 그 개구리 띰띠식의 그런 개발을 통해서 외곽이 개발되다가 그 사이가 이제 채워지는 과정이 최근 한 뭐 몇 년 동안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김포시의 성격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에 굉장히 종속된 구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편입을 일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실제적인 생활권을 연결시키는 거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울시에 좀 종속된 구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 서울에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뭐 도시라는 것 자체가 뭐 행정구역으로 사실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생활권이 연결돼 있으면 그게 실질적인 도시권이거든요. 그래서 뭐 메가시티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메가시티의 기본적인 성격은 행정구역과 같은 그런 어떤 표면적인 그런 상황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생활권이 연결돼 있는 게 굉장히 커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메가시티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중심 도시의 이제 서울시와 김포시의 관계가 이런 대중교통 연결을 통한 어떤 출퇴근의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뭐 실질적인 연결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잠재되어 있죠. 그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서울을 좀 크게 만든다라는 행정구역상에 이제 서울을 좀 크게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생활권이 좀 묶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연결을 유기적으로 해준다 이런 것들을 메가시티라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뭐 설명을 드리면 메가시티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인 도시의 규모가
뭐 기술의 진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뭐 국가적으로 몇 개 대표적인 도시들이 굉장히 커져 나가는 현상을 대변하는 네. 용어죠. 메가시티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메가시티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뭐 고양시도 포함하고 밑에 끝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뭐 화성 동탄까지를 포함한 그런 실질적인 도시권이 이제 메가시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시는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행정구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네. 지금 불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메가시티는 존재하는 거고 네. 메가시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이 네.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왜 그러면 이쯤 되면은 왜 김포인가? 하필 그래요. 사실은 그 지도상으로만 봐도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김포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삐쭉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한강을 뭐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꼭 김포여야 될 이유가 있는가? 첫 번째, 교수님은 앞서서 출퇴근 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경기 남부 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북부 쪽의 고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김포인가? 라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김포시라는 것 자체도 네. 도시 성장 과정 속에서 행정구역이 실제로 벌어지는 도시권이라는 그런 범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김포시라고 행정구역을 보면 저기 뭐 외곽에 있는 적경지대까지 포함을 하지만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서울에 인접해 있는 김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된 지역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포시는 그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도시화되는 뭐 김포 신도시에 대한 영역도 있고 뭐 넘어서게 되면 뭐 전월리 찍었던 그런 농촌 지역도 있고 네. 더 나가게 되면 뭐 북적하고의 어떤 포사격이 있을 수 있는 강화도에 인접한 그런 적경지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김포시라는 그 권역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행정적인 문제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화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어떤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김포시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네. 그런 구도에서 서울에 가까운 김포시 영역만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서울에 인접해 있는 거고 네. 뭐 다른 뭐 구리라든가 뭐 하남이라든가 뭐 과천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런 곳과 엇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그런 부분적인 권역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논란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커지는 거라서 네. 사실 뭐 출퇴근율을 계산을 했을 때 김포시 전체 50만 인구가 아니라 그 김포시 신도시 지역에 사는 주변의 사람들의 출퇴근 비율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신도시에서 대두되는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했던 사실 많은 대선 주자들도 골드라인 타보고 체험해보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과 맞물려서 그렇죠.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김포 자체가 편입이 되게 되면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길래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 그 시의 편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 대도시권이라는 메가시티에 있어서의 중심 도시의 역할이라는 게 네. 굉장히 편협했던 게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를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김포 신도시 같이 사실은 서울의 많은 부분 위계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쪽의 개발 지역이라는 게 서울시와의 어떤 네트워크적인 연계성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골드라인의 지옥철 문제와 네. 같은 거거든요. 편입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행정구역 안에서의 어떤 서울시의 선택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연결시키고자 하겠죠. 그게 사실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김포시가 과거에 서울시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 문제는 사실 벌써 해결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을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뭐 하남시도 그렇고 뭐 구리시도 그렇고 광명시도 그렇고 그런 연계성에 대한 강화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김포시를 던진 것 자체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매기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그렇죠. 평가를 뭐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네. 정치권에서의 화두가 그럼 나름대로의 계산을 통해서 김포시에 던져졌지만 그게 만들어낸 파장이라는 부분은 네.
서울 대도시권이란 메가시티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굉장히 큰 그림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 추진이 지지부진한 그 5호선 연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라이브가 걸리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 아닌 곳에서의 어떤 연결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서울시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연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선택들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드라이브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쓰레기 매립지라든가 이런 폐기물 시설들이 김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인 지역들도 워낙 많아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 한 6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은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게 향후에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좀 반박의 목소리도 있긴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어쨌든 뭐 서울시 라는 어떤 행정구역 안에서 어딘가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다른 곳들과 견주는 상황 속에서 뭐 김포시의 영역이라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이제 김포시에서 지금 이렇게 말이 대두되는 건 김포 신도시에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좀 남은 개발 지역의 그런 쓰레기 매립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선정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포시라는 전체 권역을 다 서울시에 포함시키는 게 맞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포시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김포 신도시와 같은 도시화된 영역도 있고 중앙의 농촌 지역도 적경지대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다 끌어안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근데 여러 가지 뭐 정치 구도상 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김포시 김포시 자체에 있어서 행정구역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도 사실은 뭐 요구를 할까 하여튼 필요성에 대한 부분 한 번쯤 고민을 해야죠. 뭐 다 끌어안는 게 꼭 뭐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을 많이 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김포 시민들 목소리도 좀 일주일 상간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 전화 받는 겁니다. 전화 받는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좀 접하실 때 좀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이게 무조건 긍정적일까라는 좀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는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리죠. 그리고 뭐 다른 뭐 고리시라든가 뭐 다른 인접시에 있어서의 어떤 주민의 찬성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은 뭐 90% 이상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포시도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김포시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그런 도시화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고 젖병지도 있기 때문에 그쪽 외곽에 있는 그런 곳의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김포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겠다 하니까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죠. 네, 결국엔 이거 주민투표가 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지역도 지금 편입을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만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제가 보는 서울 메가시티라는 거는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 대도시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경제적인 권역으로 대표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면 경제적인 연결성을 굉장히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편입의 문제와 주변시를 함께 병합하는 그런 구도는 그런 편입하는 시들에 있어서의 서울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얻는 어떤 편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의 증가에 대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학자로서의 관심은 서울시가 서울 대도시권이라는 메가시티에 있어서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되고 편협했다라는 그런 과거의 문제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중심 도시로서 뭐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서 뭐 머리를 싸매고서 뭐 구도심에 대한 문제에 뭐 너무 집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 대도시권의 어떤 효율성의 문제, 경쟁력의 문제를 함께 고려를 하려고 그러면 그 외곽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담아서 계획적인 정책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은 서울 대도시권 전체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그런
향상을 이루지 못한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주변 인접시들을 포함한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뭐 행정구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계획에 대한 구도가 아니라 기본계획도 다시 짜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한 어떤 네.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 논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선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밑바탕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뭔가 마중물이 돼서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에 네. 된다 그러면 서울시도 뭐 지금의 25개 구 안에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훨씬 더 광역화된 그런 권역을 포함시키는 기본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는 메가시티인 서울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그리고 좀 더 혁신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이 이제 지역 균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이 너무 소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런 논의가 너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수도권에만 좀 한정이 되다 보면 지방 균형은 조금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혹은 지방은 더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의 이슈였고, 근데 그렇다고 서울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대표 그 메가시티의 어떤 경쟁력의 관계로서 연결돼 있는 그런 시대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뭐 지방 균형 발전의 문제 때문에 대표적인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시는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서로 같이 커야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지방의 어떤 부율의 문제라든가 광주 메가시티의 화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키워가야겠죠. 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게 우리가 가지는 목표가 되는 거지. 어느 하늘을 눌러야지 어디가 지방에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시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수도권 내에서 그러니까 수도권과 서울 내에서 이게 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그림을 그릴 때요. 뭐 지금 나왔던 어떤 대중교통망에 대한 교통망의 연결에 대한 부분도 네.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슈화되는 거고 네. 사실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선택들이 사실은 옆에 사람들과 서울시의 사람들이 연결해서 살고 경제적인 그런 활동들이 연결돼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 독립돼서 이질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막 눈에는 안 띄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서울 대도시권 전체 도시권에 있어서 효율성을 굉장히 갉아먹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들이 없어질 수 있는 게 행정구역의 확대라는 그런 선택이 되겠죠. 네, 경기도민이 하루에 출퇴근하는데 쓰는 평균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커져가면서 생기는 가장 큰 사회적인 비용이라는 게 통근 비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리적인 그런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쨌든 오랜 시간을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는 그 도시권 자체의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함께 증가를 한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면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말씀드렸던 2시간, 3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만 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육아의 기회도 늘어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생아 부족의 문제, 뭐 인구 축소의 문제도 부분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게 어떤 도시권 전체에 있어서의 효율화, 그 네. 효율화 안에서의 어떤 통근이라는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파급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수도권의 인구가 많아지게 된 거는 지방에서 젊은 인구들이 서울로 일하러 이제 모두 몰려들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서울과 수도권 좀 비대해진 경향도 있거든요. 앞서서 같이 가야 된다. 어느 한쪽을 누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게 우선시 돼야 되는가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현실적인 그런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뭐 미사여구에 그 기초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불경
그 광역권에 대한 어떤 뭐 메가시티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좀 더 명확하게 따져보면 그런 메가시티화 되는 도시들에 연결된 메가 리즌의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추진도 잘 안 됐죠. 수평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선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뭐 과거에 경기도와 인천과 서울시를 하나로 합쳐서 광역화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경기에서도 시작이 됐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거는 굉장히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연결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직적인 위계적인 구조를 인정을 해야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어떤 현상에 있어서의 그런 힘이 생기는 거는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을 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적인 그런 어떤 일대일의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힘이 생기는 거라서 뭐 부울경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울경의 연합보다는 먼저 부산시와 주변의 실질적인 어떤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김해시와 양산시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방향성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지방에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해외에서 요즘 메가시티를 추진해서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디가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메가시티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메가시티죠. 예를 들어서 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상해권의 인구를 보면 한 4천만 정도가 되는데 상해시의 인구가 2,500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해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메가시티를 그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하던 뭐 통계적인 그런 그 도시 지역으로 하던 이제 상해시의 경우에는 합병을 통해서 초기에 뭐 6개 구에서 시작됐던 상해시가 지금은 아마 한 16개 구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2,500만의 실질적인 도시 인구를 담는 권역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메가시티들의 역할인 거죠. 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도쿄 그 도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그런 사례죠. 그 한 1940년대 후반인가 과거에 이제 도쿄시와 그 도쿄시 인근에 있는 인접 지역들이 합쳐져서 도쿄도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뭐 쇠퇴하기도 했지만 뭐 9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도쿄도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인구가 한 800만에서 960만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뭐 일본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장 대표적인 수도권에 있어서의 중심 도시의 인구는 굉장히 급격하게 느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죽어가던 일본이 얘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뭐 도쿄도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뭐 서울시가 도시 재생이란 구도 속에서 한 10년 동안 도심에 대한 어떤 개발을 굉장히 억제했던 상황 속에서 도쿄 그 25개 군가요? 하여튼 중심 도시의 경우에는 뭐 말은 도시 재생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그 개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변모했거든요. 지금 가보면 완전히 딴 세상이 됐어요. 동경의 어떤 시의 모습이.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가 그런 도쿄의 모습을 쫓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그 메가시티에 있어서 효율성을 그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선택들이 다시 그 메가시티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 거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좀 힘을 실어 주시는 거군요. 물론 뭐 메가시티가 됐다고 다 살아나고 다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메가시티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관리를 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메가시티 하나만을 본다 그러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선택들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런 그 메가시티와 과정 속에서 서울시 권역이 확대됨으로써 뭐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 그런 통근 시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 도시권 내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거거든요. 또 시간이 남으면 혁신에 대한 기회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향후의 어떤 대도시권의 경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생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디가 혁신의 장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혁신이라는 부분은 그냥 죽어라고 일만 해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혁신에 대한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대도시권 특히 뭐 대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울 대도시권 네. 메가시티에 있어서의 어떤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서울로 김포시가 편입되는 것 자체가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이제 시작이 됐고 시작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자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